기술적으로 하는 남자들! 좀 네, 정말 굉장했죠. 굉장합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도움이 되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보관시 튜닝을 풀어놓아야 할까라는 거는 진짜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쵸. 우리나라 포함 약간 일본까지 그렇죠. 해서 정말 오래된 논쟁이고 아주 민감한 주제잖아요. 맞아요, 민감하죠. 이거를 저희가 첫 시간에 풀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 썸네일도 명백히 네. 좀 억울성이 좀 있었고요. 네, 절대로 풀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그렇게까지 강력한 썸네일을 걸어놓은 거에 비해서는 좀 내용도 좀 빈약했고요. 네.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기타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도 네. 그런 어떤 화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셨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요청을 해주신 덕분에 아예 마음먹고 이 컨텐츠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정리를 싶은 어떤 명분이 생겨서 네. 아예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언급하는 거를 허락받고 네.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을 취합 정리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저희가 특별 추가편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은 다양한 의견들 뭐 전화 통화도 했고요. 그리고 서면으로도 받은 게 있고요. 실제로 영상을 받은 것도 있고 네. 정말 많은 루시어 분들 국내 해외의 많은 루시어 분들께서 이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잘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는데 온습도가 완벽하면 정튜닝 보관이 가능하다.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가능하다예요. 포인트네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절대로 튜닝 풀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죠. 드렸잖아요. 저희도 또 많은 루시어들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루시어들끼리의 그 교집합과 또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루시어들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었기 때문에 표본 집단으로 좀 설득력이 있는 집단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이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은 온습도가 완벽할 때도 튜닝을 풀어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 네, 온습도가 완벽하면 정튜닝 보관이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의견 차이를 발견한 부분이 어디냐면 장력 유지가 기타 사운드 컨디션에 좋다고 생각하는 루시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정튜닝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정튜닝을 해야만 한다. 네. 라는 강경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튜닝이 풀어지면 뭐 하프든 뭐 온음이든 그냥 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강경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역장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타의 텐션이 떨어졌을 때 기타의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경파고 그리고 역장력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루시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풀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안 풀어놔도 된다 정도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튜닝을 해야만 한다기보다는 정튜닝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줄은 필요할 때는 뭐 풀어도 돼. 네가 풀고 싶으면 풀어. 풀어라. 그리고 풀어야 하는 경우에는 또 풀 수도 있어. 그게 기타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그렇죠. 이런 뭐 선택적인 뭐 그런 줄을 푸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정튜닝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줄을 자주 감았다 푸는 게 스트레스를 기타에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타를 풀고 조이는 과정이 너무 많을 경우에 기타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줄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이 과정이 너무 귀찮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루시어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 귀찮은 걸 뭘 굳이 그렇게 해요. 그냥 해놔도 상관없어요. 물론 꼭 풀어놓겠다고 하면은 풀어놔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웬만하면 정튜닝을 해놔도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풀어놔서 마음 편하면 푸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자면은 강경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인 정튜닝을 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가진 루시어들의 리스트 누가 그런 얘기인지 궁금하셨잖아요. 네. 자 일단 이 컨텐츠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아이작장을 비롯해서 제이슨 코스탈, 레오 부엔디아, 마리오 보레가드. 네, 이건 발음이 어려워요. 네. 우리는 그냥 보레가드라고 읽고 있습니다만 이런 발음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미셸 펠레린, 미치 마츠다,
마츠다상. 네, 그렇죠. 마이크 바라닉. 굉장히 유명한 그 루시어 분들이고 다 월드 클래스의 루시어 분들.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은 저희와 또 친분이 있고요. 네. 여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쿠스틱 기타 세계 최고 권위자죠. 네. 소머지의 소머지. 제자들입니다. 네. 네. 소머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제자들이 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건 이 계열, 소머지 계열에서는 거의 다 이 강경파라고 좀 볼 수가 네. 있는 좀 그런 부분이겠고요. 다른 많은 루시어들도 이 의견에 동참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 좀 불편해하셔서 그냥 자기 의견만 주시고 내 이름은 밝히지 마라 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네.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타이밍이 진짜 공교로웠던 게 우리가 여름이라서 습도 얘기를 하다가 지금 튜닝 얘기로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마침 시카고 악기 쇼가 열려가지고 맞아요. 아이작이 지금 거기서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한국에서 이 튜닝을 풀어놓는 것에 대한 논쟁이 붙은 걸 저기 지금 월드 클래스 루시어들이 시카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봤어요. 뭔 난리래 이러면서 아주 재밌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글로벌하게 같이 고민을 하고 의견을 취합해 본 적이 유구한 논쟁 속에 과연 이 정도 스케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맘먹고 해드리는 네. 게 많은 분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진짜 그 타이밍이 완전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누구의 지금 인터뷰를 보여드릴 거냐면은 일단 테일러 기타 대표 밥 테일러. 네. 테일러 대표. 네, 그리고 갤럽 기타의 브라이언 갤럽. 갤럽 기타는 갤럽 스쿨 자체가 루시어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굉장히 맞아요.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근영 씨, 네, 플럼 기타의 이근영. 네. 근영 씨가 또 요새 이제 기타를 만들기까지 하시면서 맞아요. 본인의 브랜드도 출시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또 한국 현지화된 의견을 잘 갖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영 씨의 의견도 이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산타크루즈 만드신 분이죠. 네. 산타크루즈 대표 리처드 후버 네. 님까지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세 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Hi Bob, would you tell us about the string tension when the guitar is not being played? Tune the guitar up to concert pitch and leave it there for the rest of its lif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he only time you should take tension off that guitar is to have fretboard work done. Hi Brian, what do you think about strings being detuned? Many people talk about that over the years, and I've had a lot of instruments that I've owned for many years, and I don't detune them at all. But as far as detuning them after playing, I just don't think that it's a topic. Also, you know, the guitar should hold up any quality instrument, but I think that having it up to string tension improves the tone of the guitar over the long term. Detuning it, you know, it really needs to be under a load, and I think that's very good for sound and retaining sound. Not that after you tune it back up, it probably will come back to life, but I think leaving it up to tension is perfectly fine. Hi Richard, what do you think about guitars being detuned? I can't think of a perceptible difference in the guitar if you left it overnight with strings on, or if you turned it down and turned it up, tuned it up. Is something going to happen? Most assuredly, anything under tension is going to change. The thing is, can you perceive that change? And I'm going to say, no. It's not going to make a difference to you in one day. And if you play your guitar daily and you watch it, you'll feel as the neck, as the action goes up, the neck needs to be adjusted, and you'll make those adjustments on a regular basis. So I think I'm going against the opinion of maybe thousands of other people that have heard this rumor and do it, but based on my experience, I can't think of a benefit to this, and this is the first I've ever heard of this when you brought it to me today. So it makes my brain hurt to try to think of why someone would do this. Thank you. 밥 테일러는 진짜 완전 강경파죠. 네. 절대 줄 풀지 마라. 하지 마라. 너네가 지판에 무슨 셋업할 때 아니면은 절대 줄을 풀지 365. 마. 그냥 기타에 남은 여생 동안 줄은 묶어놔라 이거고. 그리고 브라이언 갤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 밥 테일러에 비해서는 살짝 여지가 있어요. 살짝. 어떤 여지가 있냐면 튜닝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여지는 약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악기는 기타의 장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을 그대로 놔두는 건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분 다 이제 강경. 네, 약간 네, 강경하신 완전 편이죠? 극강경이고 네. 밥 테일러는 브라이언 갤럽은 약간 강경. 그렇죠. 그리고 리차드 강경, 여기는 강경. 리차드
리차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온건파인 것 같은데 일단 의견을 제시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원래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 얘기는 그냥 내 의견인 거야. 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살짝 빠져나가시고 그럼 빠져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좀 커트를 했고요. 네. 변화가 오는 것이 좀 느껴지면은 주기적으로 세팅을 하라. 그렇지.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정튜닝으로 해놔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튜닝을 해놨을 때 모든 기타가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는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장력뿐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줄을 푸는 것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매일매일 연주하다가 연주감이 좀 달라졌는데 이상했는데? 라고 하면 셋업을 받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몸이 조금 아프다. 병원 가시라. 병원을 가라는 얘기예요. 얘기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네, 민간 그렇죠. 요법 막 쓰지 말고. 그렇지. 추가적으로 이제 의견을 전달드리자면 마틴의 의견도 받아왔습니다. 아, 이거 대박이죠. 네. 뭐 물론 마틴은 지금 안 계시지만 마틴 회사의 의견이에요. 네. 마틴 공장 뮤지엄에 있는 기타들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150년 됐는데 150년. 150년 된 기타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튜닝이었고 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튜닝을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네, 튜닝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틴의 관계자들이 실제로 전해준 얘기로는 내기 장력이 반대로 작용해서 그 상태로 방치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줄을 풀어놓는 게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 얼마 전에 마틴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달 전에 올라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마틴의 그 150년 된 상태의 그 기타들이 어쨌든 사운드가 유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대부분 탑로딩이 된 상태입니다. 자, 탑로딩이 뭔지 설명 한 번만. 탑로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계란사오도 미묘하게 탑로딩이 진행이 돼 있거든요. 계란사오. 네. 자, 이 탑로딩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부름입니다. 네, 배가 올라오는 거. 상판 배부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브릿지가 이렇게 있고 브릿지 핀이 있고 줄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줄을 계속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줄이 이렇게 계속 당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되면서 이쪽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운드는 뭐 한 이쯤 있다고 쳤을 때 이쪽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쪽. 그리고 이쪽은 이게 배가 부르게 되고 이게 계속 당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배부름 현상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느끼실 건데 이게 이제 탑로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배부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생기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새드를 깎아서 조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은 1mm 정도의 탑로딩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2mm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괜찮다. 근데 2mm가 넘어가서 새들로 정리가 안 될 정도면 이건 탑로딩이 아니고 이때부터가 배부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탑로딩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틴의 거기 뮤지엄에 있는 기타들도 대부분은 다 탑로딩이 진행된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기타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뭔 탑로딩이 뭔 개소리냐 뭐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 뭐? 이거 뭐지? 맞는 얘기야? 저도 사실 이 탑로딩을 들었을 때 저희는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내드리려고 온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저희는 공학도 모르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기타를 오래 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변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낸 거고요. 이 탑로딩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그건 기타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저도 반응 똑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냥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분은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현재 가장 비싼 빈티지 기타를 만드는 빈티지 기타 쪽의 명인입니다. 네. 프리워 마틴 스타일의 기타를 만드시는데 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그쪽 계열에 있어서는 그냥 미국 탑이요. 기타 한 대 1억 2억씩 합니다. 네. 정말 비싼. 그래서 사실 루시어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루시어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초강경파입니다. 네. 초강경파. 초강경파. 상판이 뜨는 게 탑로딩, 내추럴 탑로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mm, 1mm 사이. 그게 가장 소리에 적합한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제작하고 나면은 어쨌든 장력이 가해지면 무조건 상판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줄을 풀어놓으면 그 상판의 변형을 늦출 수 있는 거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오래된 기타들은 대부분 이 탑로딩이 일어나는데 탑로딩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극단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1mm에서 2mm 정도 되는 탑로딩이 진행된 후에 그대로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기타고 그 이상으로 간 게 배부름인 거고 그건 이제 리페어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오 마틴의 에이징된 사운드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진짜 이게 기타지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운드가 그 사운드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탑로딩에 있다고 합니다. 이 탑로딩이 되면 이 여기가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걸 에어포켓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에어포켓에서 이 사운드가 도는 것들이 그 빈티지 사운드의 질감 중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에이징이네요. 네, 이거는 탑로딩은 그러니까 잘된 에이징의 어떤 하나의 훈장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모든 기타, 어쿠스틱 기타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면 그리고 상판이 얇잖아요. 얇으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mm까지의 로딩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상의 변형이 되는 것은 기타 장력이 기타에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재의 함수율 또는 제작 퀄리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제작이나 예, 기타 나무가, 나무의 물 수분량이 그렇죠. 얼만큼 되느냐. 제대로 안 마른 목재를 갖고 썼기 때문에 나무가 변형이 그 이상으로 오는 거던가. 이건 장력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면 똑바른 나무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브릿지를 본드를 굉장히 잘 붙여서 딱 붙여놔야 되는데 그 탑 벗겨내는 게 싫어가지고 끝에를 조금 남기고 브릿지가 완전히 안 들어가게 본딩을 했을 경우에 이게 그 끝에가 좀 덜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장력이 계속 유지되다가 상판이 탑로딩이 되기 전에 브릿지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타를 잘못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든 기타는 탑로딩이 진행되지만 1, 2mm 안에서 멈춘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거야. 기타가 온습도가 관리가 잘 됐다라는 가정 하에 더 진행이 되면 이건 목재의 문제이거나 기타를 잘못 만든 거다. 근데 물론 잘 만든 기타도 온습도가 일단 관리가 안 됐으면 무조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게 전제죠. 그냥 저희는 지금 온습도 관리가 됐다라는 건 전제인 전제로. 거예요. 대전제. 하여튼 이분은 진짜 초강경파였어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 이게 더 소리가 좋다. 이분이 그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1번 줄만 갈고 다시 맞아요. 2번 줄 다시 갈고 1번 줄을 갈 때도 1번 줄만 풀고 1번 줄 갈고 2번 줄 풀고 2번 줄 갈고 그렇지. 기타 줄 6개를 기타에서 다 떼내는 것 자체가 약간 불경한 일이라고 그렇지. 진짜 리페어 할 거 아니면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 거의 그 수준 이건 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물론 여러분들 저희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래도 권위자가 한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공신력 있는 사람들. 들어볼직한 의견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초하이엔드의 그 아주 유명하신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나는 영상 찍긴 좀 그렇고 그렇지, 내 그렇지. 의견만 좀 전해줘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줄 풀지 마라 일단 기본적으로 줄 풀면 이분은 이제 그거예요. 줄 풀면 역장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 예, 이분은 상판이 아니라 넥에 대한 이야기예요. 줄 풀면 트러스가 뒤로 날아간다. 네. 그래서 뒤로 내���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이 덜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넥보다는 상판에 더 영향이 많이 간다.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판은 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대신에 넥이 뒤로 갈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분은 이제 줄을 꼭 풀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라고 한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뭐 그건 어디까지나 소비자들 마음 편하라고. 그게 맞아서가 아니고 그래 풀어서 마음 편하면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추럴 탑로딩을 넘어서 수리가 필요한 배부름이 있잖아요. 네, 2mm 넘어가는 거. 이제 2mm 넘어가는 거.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감지하는가. 이게 바로 아까 리차드 후보가 얘기한 정기적인 셋업의 중요성이 여기서 대두가 되는 거죠. 변화가 생겼을 때 튜닝을 풀어서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그렇죠. 셋업을 받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서 이제 보고 만약에 탑로딩이 진행이 된 거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그렇죠. 문제가 없는 정도의 변화다라고 하면 뭐 약간 세드를 살짝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사용하던 그런 줄루피에 다시 맞춰주고 이런 식의 정기적인 셋업과 기타의 추적 감시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정기 검진. 훨씬 더 이게 진짜 정기 검진이에요. 정기 검진. 기타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맞아요. 정기 검진 더 자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 우리도 그래서 진짜 우리도 똑같잖아요. 치과 정기 검진.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야 되는 것처럼. 건강 검진을 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관리의 목적. 그렇지. 우리의 관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그렇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 탑로딩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은
사운드가 중요하냐, 그렇지. 아니면은 이 악기가 상품 가치가 중요하냐. 그렇죠. 외관과 이거 어떤 그대로의 보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로서의 유지 혹은 발전, 에이징이 발전이라고 볼 그쵸. 수도 있으니까 악기로서의 컨디션 유지나 발전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중에 뭐 중고거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기타를 팔아야 되면은 감가상각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팔 거면 상판에 뭐 뭔가 이제 크랙이 없어야 크랙 되고, 없어야 되고 그런 거. 이게 일자면 좋겠고 어.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그쵸. 왜냐하면 팔 때 사람들이 이거 상판 휘었잖아 이러면 그 감가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상품으로서의 이 가치를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죠. 기타 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장력을 지켜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에서 봤을 때는 약간 상판의 변형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판의 변형을 감수하고 악기로서의 기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간에 정튜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만드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온습도를 완벽하게 맞추고 케이스 사고 그러면서 정튜닝으로 유지하면서 소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혹은 더 좋아지기를 이제 바라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테일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콘서트 튜닝, 정튜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 평상시에 연주하는 튜닝일 수도 있고 인 거죠. 맞죠? 중요합니다. 그 정튜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탠더드 튜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컨서트 피치라고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D드랍을 쓰거나 디스탠다드를 쓴다라면 그게 콘서트 피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맞춰놓고 하시면 된다. 놔두는 네. 걸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리 목적, 상품 가치 유지를 위해서 외관의 보존, 그렇죠. 그리고 재판매를 위해서 감가에 대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퀄리티의 유지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력 조절을 위해서 줄을 풀어서 보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타 관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상판은 줄을 풀어놓으면 그대로 있겠죠. 탑로딩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감가를 예방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역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맥이 약간 뒤로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있다. 이건 사실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팔 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새 것에 가까운 컨디션인 그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장기 보관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장기 보관해도 상판 그대로 있겠죠. 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맥이 약간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다시 잡았다고 쳐. 그리고 줄을 걸었어. 그 기타가 그때 가서도 소리가 좋을 거라고는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소리가 별로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사실 우리 그때도 올슨 기타 막 1억짜리 막 이런 거 장에 따로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 한번 쳐봐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소리 별로 안 좋을걸요? 이거 지금 뭐 튠 안 돼 있고 안 친 지 오래돼가지고 사운드 올라오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이 얘기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이 안 걸려있는 상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외관은 완벽하지만 소리가 좋을지는 사실 좀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타는 귀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매력이 별로 없겠죠. 나는 지금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찾고 싶어. 근데 외관은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데 막상 연주해보니까 에이징도 안 된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제 컨디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면 안 사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겠죠. 저는 그 D45를 외관 완전 난리 났거든요. 맞아요. 다 여기저기 다 막 저 지금도 옆에 가고 도장 깨져 있고. 심지어 저 탑로딩 그때도 있었던 걸지도 몰라. 아마 있었겠죠. 그렇겠죠. 저게 사실 20년 된 건데 제가 산 뭐 사고 나서 한 1, 2년 동안 저게 저렇게 올라오진 않았겠고 그렇죠. 원래 올라온 상태로 굳은 걸 제가 사오고 그냥 안 보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럼 탑로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사운드에 예민한 사람은 약간의 배부름을 기꺼이 감수하고 이 기타를 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부분은 생길 수 있어요. 과연 탑로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기꺼이 감수할 사람이 많겠느냐? 그렇죠. 라고 하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감가를 생각한다면 진짜로 줄을 풀어두고 사운드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걸 감수하고 외관의 유지. 제품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거는 콜렉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좋은 있어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콜렉터 분들은 이 좋은 기타를 내가 가지고 있고 한번 쳐볼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면 완벽하게 외관이 유지된 상태가 더 매력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상처 없이. 그렇습니다. 기타의 가격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중저가의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중저가 기타가 사실 많이 판매되고 있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동호인 분들의 아주 많은 퍼센티지가 그렇죠. 100만 원 언더의 기타로 아주 즐겁게 기타 맞아요. 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뭐 기타를 샀다가
한 1, 2년 치다가 이제 좀 질려갖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파는 걸 사서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사실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기타가 중고거래가 활발하진 않잖아요. 매물도 잘 없거니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중고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가격대에서 거기서는 상품으로 그걸 대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도 몰랐던 탑로딩에 대한 이해를 그 가격대의 기타를 일반인들. 중고거래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배불렀어요? 아 이거 탑로딩인데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외관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은 판매 전략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저가 기타가 판매가 많이 되고 중고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관리 전략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부름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가형 기타는 오히려 상판이 좀 더 두껍기도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가형 기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 함수율이 딱 맞는 잘 건조된 목재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좀 덜 마른 것들, 아직까지 완벽하게 기타를 그렇죠. 만들 준비가 안 건조가 돼 덜 있는 된. 목재들을 쓰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상판이 좀 상대적으로 잘 마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좀 더 두껍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뽑기가 잘 되면은 아예 정말 안 변하는 애들도 있어요. 변형이 없는.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뽑기. 그러니까 뽑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불편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 같은 말인데 뽑기가 잘못되는 경우에 되게 크게 잘못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저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이 계속 누적되고 그게 줄의 장력 때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이 있는 얘기다 보니까 현재 줄 푸는 관리법이 더욱더 이렇게 널리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브라이언 갤럽의 아주 유명한 기타 스쿨이 있죠. 갤럽스쿨. 갤럽스쿨. 네, 갤럽스쿨 출신의 근영씨. 근영씨, 네, 플럼 기타의 근영씨의 의견을 또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근영씨 의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한 의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현지화되어 있고 그렇죠. 한국 한국에서. 현지화가 되어 있어요. 그 루시아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근영씨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좀 첨언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뽑기가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루시아 기타들은 그 모든 개체를 개별 검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대씩 따로 만드니까. 한 대씩 개별 검수를 하면서 모든 목재를 루시아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그렇죠. 보고 고르기 때문에 심지어 상판이 있으면 그냥 나무가 좋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뭐 사운드 밸런스, 웨이트 밸런스가 맞아요. 다 체크를 다 하기 체크해서. 때문에 그러니까 뽑기가 됐다. 이 루시아 이미 된. 기타는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그렇죠. 같아도 여기 목재 이 나무에서 위치에 이 따라. 부분이냐 저 부분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수축, 뭐 함수율도 다르고 수축하는 성향도 다르고 진짜로 뽑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줄의 장력 이외에도 이만큼이나 기타의 외관의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저가형 기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채롭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경험이 모여서 더더욱이나 이런 줄을 풀어두는 관리법이 더 일반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하더라도 온습도 완벽하다? 정튜닝 해놔도 전혀 문제없다.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정튜닝에서 변화가 왔다라는 건 줄의 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변수 때문에 그렇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듦새라던가 목재 자체의 함수율. 그렇지. 온습도가 아무리 정확하면 뭐예요? 목재가 이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방치한 거랑 비슷한 현상이 정확한 온습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근영씨도 전제는 똑같아요. 온습도가 완벽할 경우에는 튜닝은 풀어둘 필요가 없다. 정튜닝을 해야만 한다 주의는 아닙니다. 강경파는 아니에요. 약간 좀 온건파인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벽한 온습도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계절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영씨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세션들의 그 기타 리페어를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근영씨가 적재 기타 그렇죠, 리페어 하시는 적재. 걸로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 기타 관리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라이브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온습도 변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환경에 악기가 계속 노출되는 분일수록 줄을 풀어놓는 걸로 기타의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해 주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안에서만 쳐. 음. 온습도 관리 잘 돼. 그러면 한국이라도 그냥 정튜닝 상관없다. 상관없어. 괜찮다. 음.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벽한 온습도가 관리되는 경우가 진짜 드물고 그리고 특히 외부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영향을 너무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게 좋은 보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근영 씨의 그쵸. 의견이신 거죠? 줄을 풀어놓는 게 관리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현지화된 네.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아주 놀라운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반음 다운이나 온음 다운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 했었잖아요. 이제 근영 씨의 의견은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네. 요것도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애초에 급변하는 환경에 기타가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확 풀어놓으시는 게 그렇죠. 더 낫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타 장력이 한 80kg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반음 다운하면은 장력이 겨우 4kg 줄어든답니다. 네. 그리고 게이지를 012에서 011로 낮추면 8kg 줄어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70, 80. 70, 8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형이 어차피 장력 때문에 올 거였으면은 그게 얼마나 늦춰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10kg 뭐 네. 그 정도는. 그래서 아예 줄을 푸는 걸로 장력을 아예 내리고 싶으면 아예 해소시켜버리는. 털털거리게 풀어라.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반음, 온음 정도로는 결국 상판의 변형을 아주 조금 늦춰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그 제조사들에서는 반음, 온음 다운에 대해서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온습도 관리가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제조사들에서도 이미 인지를 알고 하고 있는 있다. 거죠. 네. 완벽하게 온습도가 관리가 됐을 경우에 정튜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비자들이 나는 온습도 관리했는데 휘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자 그렇죠. 그리고 습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걸 조금 가정을 해서 감안해서 나오는 의견이라고 오피셜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저희의 뭐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저가 기타의 경우 악기로서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영역대의 기타가 관리가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조사에서 악기로서의 보관법과 상품으로서의 보관법이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네. 그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줄을 풀어서 상판의 배부름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인 맞아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좀 유저 친화적인 전략을 제시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리 의지도 충분해. 그리고 자본도 충분해. 그럼 가장 좋은 건 온습도 조절 캐비넷입니다. 완전 좋죠. 이게 최고의 대안이에요. 튜닝은 안 바꿔도 바꿔도 됩니다. 상관없다. 네, 그 온습도 조절 캐비넷에 넣을 거면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네. 완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탑로딩이 너무 걱정된다. 어쨌든 정튜닝을 해놓던 하프를 해놓던 탑로딩은 일어나는 건데 난 이게 너무 싫어서 최대한 늦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사운드에 악영향이 갈 수도 있다라는 여러 루시어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약간 줄을 풀어서 상판의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타 관리법이라는 게 더 좋은 방법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가 기타의 경우에는 슬픈 현실이지만 뽑기가 안 될 확률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 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다 해서 기타 줄을 풀어두는 걸로는 그 변형을 막기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뽑기가 잘 됐을 경우에는 습도 관리를 안 해도 상판이 안 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 자체가 진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습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사실은 막을 수 있고요.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 기타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결국 저랑 흠영의 입장은 이제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악기로서의 기타가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상판의 그 탑로딩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인지하고 그걸 감수하고 더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정튜닝에다가 맞춰서 기타를 보관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나는 그래도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단점을 감수하고 본인이 줄을 풀어놓음으로써 상판의 변형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상대를 비난하면서 싸우지 말고 각자 목적에 맞는 전략이 있다. 다만 저희가 이 영상을 이렇게 길게 준비한 이유는
목적이 있을 때 이 목적에는 이 방법이 맞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나는 상판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튜닝을 해놓는 거는 이건 잘못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소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매일 줄을 풀어두셨던 분들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잘못된 전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전략을 수정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 관리법이 최고의 관리법이 아닌가. 기타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내 정신 상태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기타 관리에 그리고 멘탈 케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열심히 준비를 해봤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이작과 수많은 루시어분들, 어. 한국의 제작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 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연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지 좀 하는 남자들! 좀. 안녕.